급격히 증가하는 주택시장의 월세 비중. 전국 수많은 건물주들의 딜레마, 월세를 원하지만 월세는 관리가 힘들다고요? 2014년 2월 임대관리 부담 낮추고 주거 서비스는 높이는 이것의 도입. 주택임대관리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물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지침서 내 건물을 부탁해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부동산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시설부터 임차인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또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라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매주 이 시간 통해서 차곡차곡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흔치 않은 이 땅의 모든 건물주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 건물을 부탁해 함께 하실 건물 자산관리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물 관리 분야에 20년간 종사한 총광행 대표 김연욱입니다. 오늘 전국에 계신 건물주 여러분 두 번째 방송인데요. 건물에 유익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민재 팀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민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물 자산관리 전문가 두 분이 많은 정보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을 좀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지침서 내 건물을 부탁해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점이 너무 좀 답답했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97-8100,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로는요. 건물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내 건물 사용 설명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승강기입니다. 요즘 저층 건물들도 상당수가 승강기를 갖추고 있고 또 특히 신축 건물에서는 대부분 승강기를 좀 설치하는 추세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그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인 요즘에는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공실률도 증가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의 하락도 감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이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빌딩뿐만 아니라 원룸 또는 투룸 이런 형태의 어떤 신축 빌라에서도 엘리베이터 인기는 아주 높습니다. 역세권과 가까운 어떤 입지 요건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무 이러한 것들이 주거지 선정 기준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승강기가 있으면 임차인들은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임대인의 직접적인 수익률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임차인들이 아주 편리하겠죠. 일단 임차인들의 다리가 안 아플 겁니다. 다리가 안 아프면 임대인들 마음도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네. 임차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줄수록 공실률은 줄어들고 그러면은 임대인 마음도 아주 편안해지겠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며칠 예. 전에도 5층짜리 건물을 올라갔는데 4층이 이 마의 고비더라고요. 굉장히 네. 승강기가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님처럼 또 나약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야지 또 편리하겠죠. 이렇게 같은 중소형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 이미지가 깨끗하고 청결한 빌딩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물리적 기능적으로 상태가 열악하면 불리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건물 관리 상태가 부실하면 임차인들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재계약률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실률도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임차료도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 가치도 하락합니다. 반면에 그 건물 관리가 아주 양호하게 되면은 그 반대 상황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가겠죠. 상승하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 승강기가 중요하다면 승강기 없이 좀 오래된 건물도 승강기를 좀 새로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설치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형 건물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통한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인데요. 임대인 건물의 특성에 맞는 아주 가장 적합한 엘리베이터 기종 선정에서부터 설계, 인허가, 시공까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이때 전문가의 어떤 자문은 필수겠죠. 네. 거기다가 신뢰할 수 있고 시공 능력이 검증된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승강기도 안전하게 쓰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약 2주 전이었는데요,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게 됐는데 남성이 그 안에 있었는데 강제로 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게 된 건데요. 이런 승강기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그 전년도죠. 2015년도 국민안전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승강기 사고 발생 건수는 저 표가 나갈 겁니다. 네. 2005년 42건을 비롯 2006년 90건, 2007년 97건, 2008년에 154건으로 올라가죠. 네. 2009년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2010년에는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2014년 71건이죠. 이는 중대 사고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단순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계속 꾸준히 그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비일비재한 엘리베이터 사고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먼저 문열림 사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 사고입니다. 최근 승강기 검사 기준 관련 고시 일부 내용을 보면 1, 2종 그린생활시설의 엘리베이터만 승강지 이탈 방지 장치, 즉 일명 도어 가이드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어 가이드슈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 가능할까요? 네, 우선 약 승강기 문 바깥쪽 한 3m 네. 거리를 두고 중학생 정도의 2명이 네. 달려와서 네. 힘을 가했을 때 그 문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잡아주는 장치, 추락 사고를 좀 예방할 그렇죠, 수 있는 예방하는 건가요? 장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자, 이런 도어 가이드슈가 요즘에 어디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죠. 상가 부분 1, 2종 그린 생활 네. 그 상가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네. 예, 이러한 어떤 그 그린 생활에는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설치돼야 되겠지만 일반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승강장문 이탈 방지 장치가 없는 안전 사각지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혹시나 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 충격을 가해 승강장 문을 충격을 가해서 문 열림 인명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그렇죠. 이는 곧 내 건물에 대한 명예 실추와 그리고 관리 부실 또한 건물 자산 가치 하락은 물론 큰 손실이 발생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건물주 여러분, 이제 승강기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승강기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전화 주시면 건물주님들은 건물을 좀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건물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건물도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면 도어 가이드슈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유형 중에 이 한 가지쯤은 실제 기사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네네. 45세 여성분이었는데요. 1층에서 술에 취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승강장 문 앞쪽으로 와서 네네. 힘을 가하다 보니까 그 승강장 문 그 밀침이 네. 이렇게 안으로 밀려진 거죠. 안으로 네네. 밀려져서 충격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그 승강기의 그 행거 롤러가 파손이 되어 지하 1층으로 그 여성이 추락한 사건. 그래서 아주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도어 가이드슈가 설치가 돼 있었더라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까요? 그럼요. 만약에
이탈 방지 장치, 즉 도어 가이드 슈가 네. 설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입주민들이나 또는 방문객들이 이 승강기에 대한 안전 수칙을 지켰더라면은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네, 이와 달리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승강기 사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승강기 문이 젖혀지면서 일어나는 어떤 추락 사고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탑승하는 승강기뿐만이 아니라 그 자주식 주차장 말고 기세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좀 종종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실제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사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얼마 전에 올해 또 일어난 어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운전이 좀 약간 미숙한 여성분이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다가 진입을 좀 가까이 해야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센서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야 문이 열리니까 가까이 가다가 너무 앞으로 간 나머지 문 앞으로 문을 뚫고 차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밑으로 추락해서 뭐 일어난 어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떤 방지해야 되는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가 생기면 뭐 첫째는 부상이나 사망 등 이용객들의 피해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주에도 좀 손실이 따르기 마련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권장해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만 말씀드리니까 이건 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뭐 고민이 되죠. 싱숭생숭하실 텐데요. 네. 뭐 아무래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건물주분들의 그 건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입습니다. 아무래도 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타 경쟁 건물로 뭐 임차를 얻을 가망성이 많고요. 또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안전을 좀 염려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이미지 관리는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가 뭐 이런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가시죠.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고 정말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한 사고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 건물주들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한 그 경제적인 손실 또한 크고요. 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도 크죠. 그리고 이제 건물주님들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부동산 그 가치에 대한 하락도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네. 모두를 위해서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승강기 사고 좀 어떤 건물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승강기의 사고 원인은 안전 수칙을 우선 잘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정원 및 적재 하중 초가나 승강기 내에서 뛰는 경우 또는 구르는 경우 승강장문을 강제로 이렇게 여는 경우 네. 또한 문턱 틈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문턱 틈에 이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 이외에도 이제 승강기 연식이 굉장히 오래돼서 건물주들은 뭔가 그 부속품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네.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수를 하는 부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런 것도 역시 사고의 유형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알아서 관리해 준다라고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주님의 승강기는 각 업체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 건물에 승강기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 감독, 지시하는 것은 누굴까요? 건물주의 몫이겠죠. 건물주 그럼요. 몫이죠. 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건물주와 입주민들은 승강기 관리 법령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사고 시 대처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숙하죠. 또 그렇죠. 특히 법률에 관해서는. 그렇죠. 네. 따라서 우리 같은 주택 임대 관리 회사에서는 체계화된 확인 지시로 건물주님들의 건물을 안전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승강기 안전시설 관리 방법을 보면요. 엘리베이터는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자체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자체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우선 한 달에 한 번 자체 점검은 법이 정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네. 점검 대상에는 크게 기계실 내부와 카실, 카 위, 승강장, 그리고 피트,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점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한 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승강장 문이 열고 닫기는 그 문턱이 있죠. 네네. 문턱에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음, 역시도 그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층의 도어 스위치 그리고 상하로 이동하면서 들리는 진동과 소음 역시도 우리가 일상적인 점검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물주가 승강기를 수시로 체크하는 건 물론이고 또 업체에게 또 관리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주택 임대관리 업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건물 주님들께서 수시로 체크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내 건물의 자산 가치 향상을 원하신다면 종합적인 건물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저희 같은 전문 회사에게 문의하시어 추가적인 대비 상담을 받았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건물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지침서 내 건물을 부탁해 방송 시청하시다가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97-8100, 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문의사항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건물주분들의 이 전화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건물 임대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나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요번에 그 5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좀 신축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좀 설계 초기 단계인데 네.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이제 제일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5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있거든요. 아, 네네. 왜냐하면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면적이 줄다 보니까 좀 수익률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럴 건 감수하고도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는 게 더 낫는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네, 전화 잘 주신 것 같고요. 면적을 고려하다 보니 5층짜리 다가구 신축을 다가구 주택. 네,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신데 승강기를 설치할지 말지 설치비를 감안해도 이윤이 남는 건지 이 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네,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아주 뭐 중후하신 게 뭐 건물 몇 개, 한 3개는 신축하셨 것 같은 어떤 그런 중후함이 느껴지는데 일단은 아이고, 엘리베이터의 어떤 설계를 신축하시는 거를 엘리베이터를 뭐 이왕 지시는 거 같이 좀 뭐 공사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그 어떤 상품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세권 입지라서 뭐 교통이 편리하다든지 그래서 뭐 직장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출퇴근이 용이하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 공간이 넓어서 아주 편리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경쟁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엘리베이터도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뭐 젊은 뭐 청년들은 뭐 괜찮지만 다리가 아프신 노인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아기를 안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어떤 신혼부부들 뭐 거기다가 뭐 장바구니까지 들고 있으면
더 힘들겠죠. 이런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경쟁적인 건물들의 주변의 건물들에 비해서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으실 때 좀 같이 지으시는 게 엘리베이터를 추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면적을 감소하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적으로 그게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저층도 좀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여서 멀리 내다봤을 때 승강기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저 건물 이제 관리 그 비용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네, 이제 집은 5층 건물인데, 네. 총 이제 10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10가구가. 네. 근데 이제 청소랑 이런 걸 좀 일괄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는 건물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같이 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은 다 같이 관리하는데 비용은 또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건물, 네, 거기에 이제 10가구. 네,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네네. 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들지 네. 좀 궁금해서요. 네. 네. 저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혹시 뭐 건물주님이신가요? 네네. 많이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내 건물을 종합적인 어떤 그 서비스를 받고자 그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과연 내 건물은 관리비를 얼마 정도 줘야만 이런 어떤 회사에 맡길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우선 입주민들이, 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입주민들이 사는 그 거주 평수에 따라서 우리 위탁 관리비는 차등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평 거주하는 세대하고 18평 거주하는 세대와는 관리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전화 주신 건물주님께서 우리 집은 10가구다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평수가 산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비는 동일하겠죠. 또한 지역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 방송 끝나시고 전화 주시면은 더욱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정확한 비용은 방송 후에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견적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나도 건물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다,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97-8100, 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승강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국의 건물주분들, 건물을 좀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다 하신다면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